아직도 주변에 내 친구들이 잘나서 나도 괜히 기분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습관처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가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을 가졌다고 자랑하시기도 하지요. 물론 친구나 지인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점은 나이가 들수록 그런 외적인 자랑들이 점점 의미를 잃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친구가 많으면 인간적으로도 훌륭한 사람 아닐까? 나만 친구가 없으니 왠지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 같은 생각을 하곤 했죠. 그래서 어릴 때나 젊을 때는 주말이나 휴일에 혼자 있는 것보다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만 정상 같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피곤하고 귀찮아도 억지로라도 나가곤 했고요.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는 선물 준비를 하면서 감정적으로 가까워졌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상황은 달라집니다. 결혼을 하거나 가족이 생기면 서로가 바빠져 자연스레 연락이 줄어들고 관심사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서 어릴 적 친했던 친구와도 점차 어색해집니다. 오랜만에 만나면 서로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이미 많이 달라져 대화하기조차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멀어지면서 내 곁에는 친구가 거의 남지 않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왜 이렇게 허전하지? 하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친구 정리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친구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과 상처입니다. 잘해주면 돌아오는 것은 당연히 고마움일 것 같지만 오히려 시기나 질투로 돌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까울수록 배신감은 더 커집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친구가 별로 필요 없더라.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자. 라고 단호히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사실 그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노년이 되니 더 이상 경조사나 의무감 때문에 사람을 억지로 만나고 싶지 않아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편안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 친구를 모두 끊고 혼자 살아야 하는가? 하고 묻는다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관계라면 유지하는 게 좋지만 굳이 안 맞는 사람에게 맞추며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는 없다는 뜻이겠지요. 오늘은 친구가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변 인간관계가 점점 좁아지면서 허전함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먼저 건강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예전부터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실제로 몸이 한번 크게 아파봐야 그 말이 진심으로 와닿죠. 나이가 들면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도 줄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를 찾아다니기보다는 먼저 스스로의 체력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근력 유지가 필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인 중에 근력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무거운 역기를 드는 것만이 근력 운동이 아니라 생활 근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튼튼해집니다. 단순히 앞만 보고 걸어가는 것보다는 옆으로 걷기, 뒤꿈치로 걷기, 발끝으로 걷기처럼 다양하게 동작을 바꿔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평형 감각도 함께 기를 수 있고 낙상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또 그 과정에서 지루함도 덜어낼 수 있지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곁들이면 훨씬 재미있고 지속하기 쉬워집니다. 아울러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도 꼭 챙겨야 합니다. 몸이 곧 재산이라고들 합니다. 헬스장에 가기 어렵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맨몸 운동이라도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자신의 체력에 맞게 꾸준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건강을 잘 유지하면 혼자 살아도 괜찮겠다라는 자신감이 붙어 굳이 친구에게서 위안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가 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라는 말이 있지요. 70대나 80대라고 해서 해야 할 일이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생계와 자녀 양육 등에 매여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못 해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그동안 미뤄왔던 일이나 새로운 취미에 뛰어들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한 75세 어르신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이분은 기초수급자라 일상이 무척 팍팍했지만 젊었을 때 유치원 교사로 일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의 권유로 동네 유치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 동화책 읽어주기 봉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아이들 앞에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도전하고 나니 아이들의 밝은 에너지에서 힘을 얻고 자신도 아직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게 되었지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시간을 설계하면 노년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요즘은 주민센터나 노인정, 문화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강좌와 활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악기 배우기, 그림 그리기, 공예, 글쓰기 같은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평소 만났던 의무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즐겁고 의미 있는 모임을 만들 수도 있지요. 또 미국의 유명 화가 모지스 할머니 안나 모지스 사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무려 70세가 넘어서 그림을 시작해 100세가 넘어 세상을 떠날 때까지 1600여 점의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지만 관절염으로 자수를 놓기 힘들게 된 뒤 바늘 대신 붓을 잡자라는 도전이 인생 후반부에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노년은 인생이 끝나가는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도전하기 좋은 때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 예시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이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남편, 아내, 엄마, 아빠, 자식, 직장인 등 수많은 역할을 해내느라 진짜 나 자체를 잊고 살기 일쑤입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직장에서 맡은 바를 하기 위해 애쓰다 보면 정작 내 욕구나 재능은 뒷전이 됩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어 직장도 그만두고 자녀들도 독립하면 갑자기 난 쓸모없는 존재인가? 라는 허무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 익힌 능력, 그리고 생애 전반에 걸친 지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잘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남들보다 맛깔나게 하는 솜씨가 있다면 그것도 훌륭한 재능이지요. 화초를 잘 키운다거나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정돈할 수 있는 능력, 아기 돌보기를 잘하는 능력, 누군가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는 능력 등등. 살펴보면 생각보다 내 삶 속에 꽤 많은 강점들이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나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야. 이제부터 내 전성기는 시작이야. 라고 마음속으로 외쳐보세요. 어쩌면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기 암시는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반대로 난 할 줄 아는 게 없어. 나는 외로워서 어쩌지? 라는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정말로 우울감과 허무함이 커집니다. 주위에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과의 전화나 만남에 휘말리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몸과 마음을 가꾸며 어떤 취미를 즐길지 고민해 보세요. 내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칭찬할 때 비로소 삶에서 웃음도 찾아오고 활력도 생깁니다.